재한은 오래된 대본을 다시 펼쳤다. 노란색 포스트잇이 곳곳에 붙어 있었고 연필로 지운 흔적들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페이지 가장자리에는 커피 자국이 스며 있었고 몇몇 문장 옆에는 감정의 높낮이를 상상하듯 그려진 곡선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처음 각본을 쓸 때의 불안정한 열정과 방향 없는 열망이 엉켜 있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써야 하는지도 모른 채 써내려갔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눌어붙어 있었다. 그 시절에 그는 세상에 던지는 질문만 있었고 대답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눈앞에 이다음이라는 배우가 있었다. 단순히 배역을 소화하는 연기자가 아닌 누군가의 시간과 감정을 품은 사람. 배우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연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살아있는 한 사람. 그녀는 평범하고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눈에 남았다. 무언가 말하지 못한 표정으로, 무언가 쓰이고 싶은 얼굴로. 재한은 알 수 없는 감정에 붙들리듯 다시 펜을 들었고 그때부터 처음으로 누군가를 떠올리며 각본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더 이상 허구 속 인물이 아닌 현실 속 그녀였다. 이다음은 병원 창가에 앉아 캠코더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매일 혼자 했던 독백, 매일 다짐했던 말들. 자신이 배우 이다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짧은 한마디를 진심으로 내뱉기까지 10년이 걸렸다. 이제는 그 말이 영영 끝이 될까 두려워졌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연기는 그녀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어서 가끔은 진심인지 연기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재한은 책상에 앉아 다시 한 줄을 써내려갔다. 규원은 그녀의 마지막 여름에 가장 깊은 감정을 품었다고. 그 문장은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손끝에 맺힌 감정이 잉크가 되어 종이에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문장을 쓸 때마다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다음의 눈빛이었다. 다정하면서도 결연하고 슬픔을 머금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빛을 놓지 않던 그 눈빛. 그녀가 리허설 도중 무심히 흘렸던 농담 하나, 대본을 받아들고 망설이던 순간의 한숨 대사를 연습하다 문득 멈춰 창밖을 바라보던 그 모습까지. 모든 장면들이 재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대사를 소화하는 배우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마치 한편의 각본처럼 다가왔다. 그 순간 재하는 확신했다.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이야기는 상상의 인물이 아닌 현실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이다음이었다. 이다음은 오디션 때와는 달리 재하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사를 연습하던 중 문득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이 규원으로 괜찮은지 물었다. 그 물음은 곧 자신이라는 사람이 괜찮은지를 묻는 것이기도 했다. 재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예전 같았으면 감정은 제쳐두고 캐릭터만을 판단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의 진심이 장면의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갈등을 불러왔다. 촬영이 거듭될수록 재하의 시선은 자꾸만 프레임 너머에 머물렀다. 카메라가 도는 동안에도 그는 배우가 아니라 이다음이라는 존재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녀의 대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숨결과 눈빛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컷을 외쳐야 할 타이밍은 점점 어긋났고 조명 감독은 불만을 내비쳤으며 편집 담당은 장면의 호흡이 이상하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현장은 미묘한 긴장 속에 휘청였고 스태프들 사이에선 수군거림이 번졌다. 부승원은 촬영이 끝난 뒤 조용히 재하에게 다가와 말했다. 감정을 연출하는 것이냐 아니면 감정에 빠져든 것이냐고. 질문은 조용했지만 묵직했고 회의실의 공기는 잠시 정지된 듯했다. 재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모든 장면이 허물어질 것 같았다. 작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그 지점에서 그는 감독도 작가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다음 또한 혼란스러웠다.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졌다. 재하의 시선은 언제나 따뜻했지만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이 규원으로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진짜 이다음으로 보이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리허설을 반복할수록 감정의 선은 흐려졌고 대본의 대사는 어느 순간 그녀 자신의 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무대와 현실이 겹쳐지고 감정이 진심과 충돌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깊은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어지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이다음은 조용히 재하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동안 연기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사실은 연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대본 속 인물에 이입한 게 아니라 재하라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고백을 하며 자신의 손을 꽉 쥐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고 말끝마다 망설임이 묻어났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그 고백을 들은 재하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그 순간만큼은 감독도 작가도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앞에 서야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외면했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진심 앞에서 그는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고 있었다. 카메라 테스트 날 재한은 정식 촬영이 아닌 틈새 시간을 이용해 조용히 캠코더를 들었다. 공식 촬영도 아니고 대본에 기재된 장면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연기하지 않는 그녀를 담고 싶었다. 다음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스탠바이 중인 배우들 사이에서 혼자 서 있었다. 오후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대사도 연기도 인물도 없었다. 그 순간에 이다음은 그저 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조용히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재한은 그녀의 침묵 속에서 수많은 감정을 읽어냈다. 어떤 말보다 진실해 보였고 어떤 연기보다도 강렬했다. 그녀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장면의 중심에 있었다. 오히려 모든 연기의 본질이 그 고요함 안에 담겨 있는 듯했다. 재한은 깨달았다. 이 사람은 스크립트를 넘어선 존재이며 자신이 만들고자 했던 영화의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그 순간에도 하나의 서사였고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완성된 한 편의 영화였다. 결국 재한은 대본의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그토록 공을 들여 써왔던 결말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그 장면이 더 이상 현실에 닿지 않는다고 느꼈다. 이전의 규원은 사랑에 빠지고 상처받고 그 안에서 자신을 찾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다음을 만나고부터 그 이야기는 현실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를 알게 된 후로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닌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한 힘처럼 느껴졌다. 재한은 수차례 문장을 고치고 지우며 고민을 거듭했다. 마침내 규원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아닌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의 곁을 조용히 지키고 그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대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말없이 감정을 나누는 사람. 규원은 이제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남을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는 인물이 되었다. 그렇게 바뀐 이야기 속에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규원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재하 자신이었다. 그는 규원을 통해 다음에게 전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담아냈다. 직접 말하지 못했던 감정, 전하지 못한 진심이 대사의 행간 속에 녹아 있었다. 문장 하나하나에 그녀를 향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규원의 목소리는 곧 재하의 고백이 되었다. 재하는 각본이라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리허설이 끝난 후 이다음은 규원이 결국 사랑을 고백하는지 궁금해했다. 재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건 규원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말이었다고 마음속으로 답했다. 그날 밤 재하는 마지막 장면을 촬영했다. 그녀가 환하게 웃는 장면이었다. 대본에는 없었지만 그 웃음 하나로 충분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극본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컷을 외쳤다. 그녀는 웃었고 그는 조용히 그 웃음을 기억 속에 새겼다. 영화는 끝났지만 감정은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제야 비로소 진짜 영화가 시작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